11월의 차가운 빗소리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35살 박민서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남편의 영정사진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서준혁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6달 전 췌장암 진단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지요.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 반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던 날들, 항암 치료실의 소독약 냄새, 남편의 점점 여위어가는 손, 그리고 사흘 전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민서는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고작 38배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이게 다 누구 팔자 때문인지 모르겠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가로질렀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이었습니다. 65의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지요. 아들이 젊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팔자 센 며느리 만나서 이 꼴이 됐지.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슬픔보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치마가 바닥에 스쳤습니다. 제가 준혁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간호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는데 사랑으로 아들이 죽었나?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서의 친구 몇몇이 일어서려 했지만 민서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췌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거 아시죠? 남편 쪽 가족력을 보면 할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3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들의 아내라는 이유로 감내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마저 잃은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지요. 너 지금 됐어. 시아버지 서태진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70 노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민서야, 내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그러신다. 이해해 주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보며 눈을 감았지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민서는 혼자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네요. 속삭임이 빈소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가 끝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시아버지의 침묵에서 느꼈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민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했지요. 당신 강한 사람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올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 안경, 옷장에 넥타이, 현관에 운동화. 민서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서야, 내일 49제 준비하러 와야지. 네, 어머님. 민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지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 잘 모셔줘요. 내가 없어도 가족이잖아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시댁과의 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부탁했으니까요.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조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니까요. 신우이 서지혜였습니다. 35 민서와 동갑이었지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민서를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어머님이 부르셔서.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9제 음식 준비 좀 도와줘요. 민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따라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지요. 언니, 솔직히 걱정돼요. 준서 교육 말이에요. 준서는 민서와 준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고졸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대학도 안 나온 엄마가 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지혜야, 그건...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준서가 좋은 대학 가려면 엄마부터 달라져야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8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었지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서는 결혼 후 지혜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준혁이 부탁했을 때 민서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보냈지요. 지혜가 MBA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대학원 다닐 때... 민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혜가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오빠가 도와준 거잖아요. 언니가 뭐 했다고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돈이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보냈으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현실을 봐요.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맞잖아요. 준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각해봐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서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민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는 거실에서 준서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서의 의견은 묻지 않았지요. 학원을 4개는 보내야 해. 영어는 원어민 과외가 필수고 엄마가 모르면 외할머니라도 관리해야지.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엄마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준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탁했잖아요.
가족을 잘 챙기라고.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점점 깎여갔지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친 눈. 낯선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질문은 공허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과의 약속? 가족이라는 이름. 그 굴레 안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지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졸이 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준혁과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민서에게 그는 다가왔지요. 따뜻한 미소, 정중한 말투. 민서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3달 만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우리 결혼해요. 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서도 행복했지요. 하지만 상견례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서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정숙의 첫마디는 차갑했습니다. 참 우중충하게 입고 왔네요.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 좀 밝은 색을 입지. 상가집 사람도 아니고. 정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센스가 없으시네요. 식사 내내 민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명품 브랜드, 해외여행, 골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가끔 시아버지 태진이 민서에게 말을 건넸지만 정숙이 가로막았습니다. 민서 씨 학교는 어디예요? 정숙의 질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요.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에 참.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서는 부족하다는 것, 준혁의 배우자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고통이었습니다. 민서는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예복 선택, 예식장 결정, 하객 명단. 정숙과 지혜가 모든 것을 주도했지요. 민서 씨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빴고 민서는 혼자였지요. 그리고 결혼식 한 달 전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조카 결혼식에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정숙의 전화였습니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 지혜 조카 결혼식 있잖아요. 민서 씨는 빠지세요. 하지만 곧 가족이 될 텐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고졸 세댁이 결혼식에 오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렸지요.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대신 다른 부탁이 있어요. 화동 역할 좀 해줘요. 꽃바구니 들고 입장하는 거요. 화동이요? 응, 젊고 예쁘니까 괜찮을 거예요. 손님들한테는 그냥 친척이라고 하고.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객으로는 안 되지만 화동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라면 상관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하나 더.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결혼식 전날 절에 다녀와요. 부정이요?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요. 새댁이 부정 타면 신랑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진지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어머님, 저는 아니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지요. 준혁에게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민서는 절에 갔습니다. 화동 역할도 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을 견뎌냈지요.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민서는 그저 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4년 전 그날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지요. 준혁은 떠났습니다. 이제 민서는 혼자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지요. 그렇다면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시댁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어머님, 49제 이후 당분간 시댁 방문을 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4년 전 그 결혼식장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민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동 옷이었지요. 29의 나이에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을 사랑했으니까요.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구석에서 기다렸지요.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나가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손이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조용히 해요. 창피하게. 정숙은 민서를 끌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향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말대꾸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 작가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와 정숙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지요. 우아한 한복, 단정한 머리, 따뜻한 미소.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숙도 멈칫했지요. 저를 아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다가왔습니다. 물론이죠. 이민서 작가님 아니세요? 제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강연하셨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켰지요. 아,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뵙다니. 저희 딸이 작가님 책 읽고 감동받았어요. 30의 용기였나?
여성은 신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잠깐 뭐라고요?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요? 네. 이민서 작가님 모르세요?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여성은 놀란 듯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그럴 리가. 이 사람은 고졸이에요. 카페 알바생이고. 고졸이 어때서요? 작가님은 독학으로 공부하셨어요. 제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원장.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작가님. 오늘 제 딸 결혼식에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주례 선생님보다 더 기뻐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지요. 정숙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정숙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숙인 고개가 아니었지요. 제 정체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숨길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저는 이민서입니다. 베스트셀러 30의 용기 저자고요. 세 곳의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지요. 고졸 맞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원장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지요. 멋지세요, 작가님. 정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닥쳐. 정숙이 딸을 밀쳤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지요.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곱지 않은 눈빛들이었습니다. 민서는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췄습니다. 어머님, 제가 화동 역할 한 거 기억하세요? 그건 부정 탄다고 절에 가라고 하신 것도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저는 참았어요. 준혁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민서가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불렀지요. 민서야, 잠깐 오해야. 내가 그런 뜻이... 됐습니다.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지요. 눈부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준혁 씨...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만나요. 오늘 저녁 8시 우리 처음 만난 카페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맑았지요. 그날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판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선택은 준혁의 몫이었지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4년 전 그날 저녁 민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준혁은 늦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요. 민서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식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 지친 얼굴. 민서 앞에 앉았지요. 미안해요. 엄마랑 이야기하느라. 괜찮아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민서 씨, 오늘 일,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준혁 씨, 저 있잖아요. 민서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요. 학벌은 없지만 제 길을 만들어 왔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오늘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민서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 당신 가족은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 가족과는 살 수 없어요. 민서 씨, 선택하세요. 저와 결혼하려면 당신 가족과 선을 긋겠다고 약속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지요.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을 선택할게요. 그날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었지요. 지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준혁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지혜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대학원 시절 그녀는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다며 3천만 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돈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지원했던 300만 원도 그 돈의 일부였습니다. 지혜는 그것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었지요. 정숙은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줬지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강남의 사교 모임에서 시댁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태진이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홀로 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요. 민서야, 미안하다. 현관 앞에 선 시아버지는 작아 보였습니다. 민서는 문을 반쯤 열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아셨나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지혜 일로.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민서야, 부탁이 있다. 준혁이한테 좀. 안 돼요. 민서가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준혁 씨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가족이 이래요? 며느리를 화동시키고 부정 탄다고 절에 보내고 비상구로 끌고 가는 게 가족인가요? 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 가족을 만들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태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며칠 후 정숙과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민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지요. 돌아가세요. 민서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정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지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지혜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혁 씨에게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인터폰을 껐습니다. 문 앞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혼자가 됐지요. 시댁과는 단절했습니다. 49제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아들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응. 준서는 씻으러 갔습니다. 민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생각했지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연결된 것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것일까? 민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준혁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남았습니다. 준서라는 선물로. 민서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지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벗었습니다. 이제 민서는 자유였습니다.